이번 영상은 사연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희는 어쩌죠? 집 잔금을 코인으로 날렸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제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takeus.co.kr 여기에 이제 사연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6개월 뒤에 결혼하는데 코인 선물로 돈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난 지 약 8년 되어가는 30대 초반 동갑 커플인데요. 남친은 공무원이고 연봉이 한 4,800. 저는 이제 일반 사무직이고 연봉이 한 4,000 정도 됩니다. 올해 만나가지고 서로의 재정 상태를 공유했는데 남자친구가 3년 전쯤에 공무원이 되면서 모은 돈이 별로 없었을 때 부모님이 한 1억 정도 돈을 좀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이걸로 이제 결혼 자금도 좀 하고 뭐 집도 좀 얻어라 해가지고 미리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사정상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제 모은 돈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전부였는데 남자친구가 알바를 해가지고 주식을 한 몇백만 원 투자를 했었나 봐요. 이걸로 몇 배를 벌었대요. 그 후로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주신 1억 있죠. 이거를 집을 얻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주식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돈을 넣었대요. 근데 이때도 대출을 3천을 또 받은 거야. 1억에다가 또 3천 받았으니까 뭐 1억 3천 정도 투자했겠죠. 그걸 해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 50% 정도 손해보고 5천 날리고 이제 손절을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던 중에 서로 돈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중요하고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도 커졌는데 전세 사기 당한 집은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고요. 사기 당한 집을 나오면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각자 1,700만 원씩 3,400의 보증금을 주고 33년 차 21평 아파트에 살면서 돈 모아서 결혼하자. 라고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운 좋게 수도권 지역에다가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이 또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분양받는데 4억 정도 돈이 든다. 주변 시세 차익은 한 1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 한 중반까지 벌써 이제 올라간 거죠. 자, 전매 제한도 입주 후 3, 4개월 뒤에 또 풀리니까 또 팔 수도 있고. 입주하고 팔기만 하면 돈을 1억 3천을 또 버는 거잖아요. 물론 뭐 2년 보유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름 투자도 잘 된 거죠. 청약으로. 자, 계약금, 2차 잔금 이런 것들은 다 모은 돈 가지고 또 냈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80만 원씩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남자친구가 주식에 남아있던 돈을 제가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부모님은 주신 돈이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준 돈인데 이걸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남자친구가 주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복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1억 3천 투자했던 거를 복구를 했다. 그러니까 벌써 돈을 1억 3천을 만든 거잖아요. 뭔가를 해가지고 쫙 손해봤었는데 50% 날렸는데 50%를 벌어버린 거야.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청약을 받은 집 있잖아. 그거 잔금을 내자. 잔금 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그 복구한 만큼 한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코인 선물에 태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산을 당했다. 자, 청산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청산이라는 게 있더라. 레버리지를 태워가지고 레버리지 이상으로 2배 레버리지면 50% 이상 빠지면 강제로 다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청산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5천을 넣은 건 아니고 물 타고 하다가 빠지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청산당했다. 본인도 복구했다고 말했는데 돈을 못 주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했다는 거죠. 이 돈으로 저 회사 그만두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 저는 무서웠습니다. 한 번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이 선물을 또 건드리고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도 몰랐었고. 자, 근데 제가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상태를 다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했고요. 미국 주식으로 4,800을 샀는데 평가는 3,300이다. 그럼 벌써 한 20% 날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3천이 대출이야. 그러니까 사실 다 날라간 거죠. 자, 이자는 4.89로 21년도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꽤 높은 거를 벌써 4년을 끌고 왔으니까 그동안 주식을 쉰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자, 몇 달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결혼할 때 보태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 돈에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쓰고 남은 650이랑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남자친구 대출 상환 싹 시키고 1,000만 원만 주식을 하게 남겨주는 거 어떨까요? 이 방법 괜찮을까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도시다 보니까 전세를 주면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도 싸게 맞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습니다. 뭐 부인남님이 말하는 뭐 신축봉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어찌 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뭐냐면 이제 초보자가 주식을 딱 시작했다가 그게 돈이 빵 벌리면서 야 이걸로 내가 인생 바꿀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추가 투자금을 모아오면서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사실 이 사연자 남자친구만 겪은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걸 겪었어요. 저도 옛날에 다 겪어봐서 알거든요. 자, 주식 몇백으로 몇 배의 수익률을 본 거예요. 어릴 때 취업하기 전에 알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바하는 게 힘듭니까? 저도 옛날에 알바할 때 당구장에서 알바했는데 그때 시급이 3,500원이었어요. 많이 줘가지고 3,500원이었거든요. 그때 편의점이 2,000원 채 안 줄 때였나 그랬는데 3,500원 주는 당구장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짜 만 몇천 원 받아오는데 하루에. 근데 그걸 주식에 넣었더니 막 12%씩 막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때 코스닥에 넣었거든요. 얼마나 돈을 쉽게 버는 느낌이 듭니까? 근데 이걸로 막 몇 배를 버니까 어때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초심자의 행운이 자신감으로 바뀐 거죠. 자, 저도 해봐서 합니다. 이런 느낌을 딱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저도 이걸 해봐서 아는데 이때 나의 그 심리 상태는 내가 주식 투자의 신일 수도 있다. 왜냐면 나는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 처음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주식으로 몇 배가 불어나면 내가 워렌 버핏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쭉 했는데 망했어. 그럼 이제 포기를 하겠지만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면 한번 축구 선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 내가 어리니까. 그것처럼 내가 주식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뭐가 문제냐? 1번 알바 같은 게 시시해집니다. 이게 제일 우선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생이 꼬이는 문제인데 근로소득을 벌어서 내가 경력을 쌓고 그걸로 유의미하게 생애소득을 늘려야 되는 젊은 나이 때에 어떤 근로소득이 되게 하찮게 느껴진다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인생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성공하면 뭐 말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너무 어릴 때 잘 되는 게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두 번째, 금방 부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뜩이나 젊은 그 호기로운 그 나이 때에 한 방에 부자 될 것 같은데라는 이게 마음이 섞이면서 가자.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그냥 우선 달려야 되겠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어. 야, 한번 해보고 포기해야지. 유튜브 보면은 젊을 때 도전하세요.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젊을 때 도전하래. 근데 그 사람은 도전해서 성공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도전했는데 망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자, 주식 투자가 잘 될 때 언젠가 잃어도 상관이 없는 금액일 때 주식 투자가 잘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 같은 거야. 뭐 코인이든 뭐든 상관없어. 잃어도 돼 라는 정도로 소액으로 하잖아요. 그럼 되게 잘 돼요. 왜? 진짜 잃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장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잃어도 상관없는 거냐? 자, 투자를 3천만 원 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3천인데 3천만 원 연봉만큼 투자를 했어. 그럼 10%가 빠지면은 3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의 월급입니다. 실수령으로 한 달 반. 요 정도 날아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 3천 넣어가지고 10% 빠졌어. 그러면은 약간 속쓰린 정도? 물론 이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 정도 빠져서 300이다? 그러면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벌면 되지 라는 정도로 마음이 좀 아주 힘들진 않죠. 자, 근데 이게 2배가 되면 어떨까요? 자, 연봉이 3천인데 6천만 원을 내가 굴리고 있어요. 그럼 10% 빠지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면은 3개월치 월급이죠. 3개월치 월급은 이제 약간 좀 마음이 달라져요. 이 정도면은 동남아에 가서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일본 여행 한 2번, 3번도 갔다 오죠. 이거 조금 돈 보태면은 차도 살 수 있어. 중고차도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걸로 컴퓨터도 맞출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잃었을 때 이 돈으로 뭐 할 걸.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거는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해되시죠? 야, 그 정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잃어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연봉이 3천인 사람이 1억 2천을 투자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이 남자친구분이 그랬겠죠. 나는 지금 알바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1억 줬지. 대출 3천 받았으니까 1억 3천 굴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 빠지면 어떻게 돼요? 10% 빠지면 1,2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연봉 3천인 사람이 실수령으로 치면 거의 반년치예요. 내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무보수로 회사 다니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거의 이거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1,2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날아간 거예요. 내 반년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복구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1억 2천으로 10% 버는 거랑 이미 9,800만 원 됐는데 여기서 또 10%를 벌어가지고 복구하는 거랑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자, 초보자가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미 한 번 수익률 맛을 본 거야. 소위 말하는 수익률 뽕을 맞아야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막 20%, 30% 벌어버려. 막 종목을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부터 상한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수익률을 100%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1번, 나는 주식 투자의 신일 수도 있다. 2번, 야, 이거를 내가 300을 넣은 게 아니라 3,000을 넣었다면 어땠을까? 3억을 넣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진짜 인생 한번 바뀌는 건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죠? 내가 사자마자 상한가가 가면 어떻게 돼? 어제 그냥 올인할 걸, 내 전재산 태울 걸,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하락을 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있죠. 요때 초보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요때 초보자가 들어가면요, 되게 엄청난 수익률을 맛보는 구간이거든요. 하락하기 전에 들어가면은 물리는데 이미 하락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피받아요. 그때 들어가는 초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분을 회복하고 전고점 뚫으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우량주를 샀는데 막 수익률 100% 납니다. 자, 이게 언제 있었냐? 우리가 다 아는 인생에 몇 안 온다는 코로나 때 주가가 2,400에서 순식간에 1,400까지 막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량한 회사들이 다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막 반토막이 나버린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돈을 막 150%, 200%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얼마 시드 태웠죠? 200만 원. 200만 원 태운 거예요. 200만 원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벌써 막 500만 원 된 거예요. 200이 500이 됐어. 당연히 300 벌었으니까 기분 좋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만 않죠. 왜? 이때 2천 태울 걸. 야, 이때 2억 태울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빠지네? 야, 여기서 5천 태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5천 태우고 빠지는 거야. 이런 거를 반복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수익률을 150%, 200% 벌면은 인생 진짜 한 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안 합니까? 나도 이렇게만 몇 번 하면 큰 부자 되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2의 10승은 1024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2배를 만드는 걸 딱 10번만 하면은 내 재산은 1000배가 됩니다. 1억으로 2배 만들기를 딱 10번만 하면 내 재산은 1024억이 돼요. 그러면은 2배를 내가 벌써 한번 맞췄는데 9번만 더 맞추면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1000배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0억 부자가. 이 경험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마 한 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에 태우신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몇백으로 하다가 엄마도 1억을 줬고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지금 월세를 가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쓰지 말고 다 태우자 해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2억 만들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뭐 편하게 가는 건데 이렇게 한번 그 소위 말하는 수익률 맛을 보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나 이제 주식 안 한다. 손 씻는다. 1번, 2번 아니다. 다음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기회를 노려야 되겠어. 야 이런 기회가 또 온다. 야 봐라. 분명 이게 쌍봉 이거 나온다. 쌍봉 차트. 이번에 한번 빠지면 다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까? 대부분 이제 두 번째를 갑니다.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착실하게 살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한 번은 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에 3년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또 하셨나 봐요. 그래서 3년 만에 복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자친구가 말을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번에 3년 만에 결국에 복구시켰다. 너 내가 할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 어깨뽕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해봤죠? 아니 내가 3년을 물려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그 주변에 비난을 받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 또 잘해가지고 본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랑해야지. 사실 본전이 된 거지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걸 복구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한 번의 기회가 또 왔죠. 언제였죠? 바로 올해였습니다. 올해 4월에 미장이 폭락을 했죠. 물론 국장도 폭락했지만 국장은 뭐 그나마 오른 게 없는 데서 폭락을 했고 미장은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막 중국의 관세 때리네 뭐네 막 하면서 4월에 트럼프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주가들이 막 반토막 났습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80 갔나요? 맞죠? 엄청나게 폭락했죠. 50% 폭락하고 그 넷플릭스 이런 거 막 다 박살나고 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면 폭락 후 전고점 돌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초보자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다시 한번 그 수익률 맛을 보는 시장이 올해 4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폭락 후 전고점 돌파 구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레버리지를 안 썼을까?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분은 레버리지를 썼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50%도 복구를 했겠죠. 원래도 레버리지를 좀 쓰다가 한번 이렇게 손해를 본 분들은 또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진짜 이게 되는구나. 나 역시 망하지 않았다. 내 인생 다시 한번 빚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갔을까? 그때 아마 코인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코인은 레버리지가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코인은 뭐 10배 레버리지도 있고 뭐 20배 레버리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한번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코인으로 갑니다. 왜냐면 코인 쪽은 진짜 큰 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인이 이제 10월 달에 또 한번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또 관세 때리네 뭐 하면서 갑자기 코인이 박살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한 20% 빠져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 하루 만에 거의 한 10몇 프로 빠졌죠? 한 10%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빠집니다. 이때 이미 내가 그 선물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거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다 박살났죠. 그 다음날 다시 바로 회복하죠. 바로 또 한 10%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숏에 건 사람들 다 박살났죠. 여기서 박살나지, 여기서 박살나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박살났죠. 여기 올라오면서 또 박살났죠. 여기서 또 박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냥 한 이틀 만에 또 한 30%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선물이 아니라 그냥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 이분들 지금 다 죽었죠. 여기서 다 죽고, 그러면은 이제 현물 투자하신 분들, 그냥 이더리움 그냥 현물 사신 분들은 많이 빠졌네라고 하면서 좀 답답해 하셨는데 역시 반등 준하인데 어김없이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물 투자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6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산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나마 이더리움이니까 이 정도지 다른 코인들은 뭐 아예 막 80% 90% 마이너스 났었죠. 이게 코인이라는 게 잘 될 땐 참 너무 좋지만 안 될 때는 정말 너무 큰 변동성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레버리지 쓰면은 진짜 쉽지 않겠죠. 자, 그 돈을 청약을 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랑 3년 만에 복구했어 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거 청약 잔금 넣어야 되니까 이때 같이 내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코인 선물에 태웠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리고 나서 이 돈으로 저한테 너 회사 그만두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했던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게 대부분의 그 금융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착각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한이 있는 돈 있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뭐 예를 들어 전세 만기금, 뭐 전세를 이제 반환하려고 이제 돈 잠깐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6개월 뒤에 뭐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1년 뒤에 내야 되는 뭐 분양 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확실하게 그 시기에 얼마만큼 필요한 거를 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잘 굴리면 뭐 한 달 만에도 30% 버니까. 그럼 내가 이거 1억을 1년 뒤에 쓸 거니까 요 10개월 동안 잘 굴려가지고 2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은 잔금 내고 1억은 또 투자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희망회로가 막 돌거든요. 이런 게 도는 이유는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쓰면 이렇게까지 잘 안 가요. 왜냐면 한번 묻어놓고 뭐 하면 한두 달에 막 10% 오르니까 이거 뭐 해서 뭔 의미 있어 하면서 안 하는데 이 레버리지로 가기 시작하면요. 한 달만 해도 2배만 들고 하니까 쓰고 싶거든요. 뭔가 약간 돈이 남으면 이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 이 마감 시한이 있는 자금은요, 원금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잃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잃고 나면 데드라인 때까지 채워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기한이 오거든요. 잔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뭘로 낼래? 여기서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잔금 내기로 했는데 이걸 날린 거면 이거를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뒤는 모르겠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한 방 딱 벌 수 있다는 그 맛을 못 놓은 거일 수도 있겠죠. 자,
자,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이 또 선물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연자분, 이제 여자분이죠. 이 여자분은 요 남자친구분한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연을 읽어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이 남자분을 교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도 맞는지 한번 사연자분이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저 상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상대분은 약간 좀 변동성도 좋아하고 공격적인데 난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나라는 이 안정적인 사람한테 저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몇 년에 한 번씩 저기 지방 가가지고 포커로 큰 돈을 따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 를 한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크게 잃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남편이. 근데 한 번씩 집에 목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돈을 싹 들고 나가. 밤에 가. 그러더니 한 3개월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을 툭 던져. 그러니까 타짜의 고니처럼 이거 좀 써 하고 딱 주고 가는 거야.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현금 다발이 있네. 여보 어디서 이렇게 또 벌어왔어? 그냥 써. 라고 하고 또 이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또 그 가방을 또 들고 나가. 가방 또 들고 나가서 6개월 뒤에 또 옵니다. 이번엔 반토막 내서 또 오는 거야.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좋은 남편인가? 이 여자분이어도 똑같겠죠. 이 좋은 아내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좀 애매하죠. 이 돈으로 너 회사 그만두게 해주려고 했던 거다. 라고 이제 말을 남자친구가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회사를 그만두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바꿔가지고 나도 이 회사 한번 그만두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꽤 약간 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는 아니고 좀 중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라는 이 병에 걸린 게 꽤 온 상태라고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회사 그만두게 해주려고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회사 그만두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있지만 저도 남들처럼 인생 한번 멋지게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20대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식으로 인생 바꾼다 해서 주식책 진짜 막 수백 권 읽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르게 했더니 또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공해요. 인터넷이 요즘에 많이 발달해가지고 커뮤니티도 많아지니까 세상에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전국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죠. 그 사람들을 예전엔 내가 못 만났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네임드들. 인터넷 네임드가 1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성공률이 높은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저는 이렇게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분이 이제 공무원이시래요. 공무원이신 거를 보고 제가 조금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공무원을 하는 사람은 이제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돈을 엄청 불려야 되겠다. 돈을 불려서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적 공무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좋아해가지고 거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인 분들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출 싫고 갑자기 회사 잘리는 거 싫고 이런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통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항상 인생에는 장점만 있는 건 없잖아요.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내 친구들보다 돈을 좀 못 버네. 그리고 나중에 정년은 안정된다고 하지만 야, 이거를 30년 나보고 하라고? 쉽지 않다. 그런 느낌도 받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이거 나도 좋은 집 사고 언제 좋은 차 타냐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투자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분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 이 여자친구분은 본인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포카판에 뛰어들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확실히 손 끊고 손 씻고 손가락 하나 타짜도 이제 화장실에서 손가락 자르려다 못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확실히 끊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여자친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안전하게 그냥 집 하나 사서 실거주 하다가 돈 모아서 또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차근차근 느리지만 성공률 높은 그런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한 뒤에야 이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